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이제 집에 갈 수 있는 시간이야. 네. 조금 지나면 선생이 여기서 뿅망치 들고 서 있다가 공부 안 하고 하면, 그 휘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뿅망치를 작년부터 주문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게 빨리 도착을 해야 어떻게 그걸 한번 휘둘러 볼 텐데 도착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좀 늘릴 수 있게끔 주문했어요. 졸면 이게 또 숨쉬게, 그러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번 겨울하고 3, 4월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1차를 빨리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2차를 들어가서 올해 동차 합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 4월을 그냥 쓱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5, 6월에 1차를 하겠다는 얘기는 빨라야 7월달 들어갈 때나 어떻게 될까 말까 이런 수준이 되면 그러면 2차를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원래 출발할 때는 동차를 목표로 출발했다가 갑자기 7월달 돼갖고 1차만 하겠다라고 돌아선다는 얘기는 그러면 뻔한 얘기 아니야. 내년에 2차 하겠다. 근데 문제는 올해 1차 하겠다 된다는 보장도 없고 내년에 2차만 해갖고 또 된다는 보장도 없고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해 깔끔하게 마무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올해. 여기 지금 1차만 2차만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올해 동차 합격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기수가 같은 거예요. 37의 합격자 똑같다고 그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해보란 얘기예요.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1차 합격한 양반들이 나는 1차를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다라는 건 참고상이에요. 그건 그 사람이 공부한 스타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타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한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그 공부하는 그 기준 이런 걸 잘 세워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제발 해간 합격을 해서 이 바닥을 떠나줘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 얼굴을 보면 명함을 주든가 수강증 보여주고 그러면 안 돼. 어디서 다시 공부 시작했다고 명함을 보여주고 나는 됐다 이렇게 잘해서 그냥 가져야 돼요. 자, 주택 정책에 관련해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이 부동산이라는 상품 안에 주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지만 경기도 주택 경기가, 시장도 주택 시장이, 정책도 주택 정책이, 금융도 주택 금융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보면 자 주택 정책의 목표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택 문제라는 게 아까 양적인 문제가 있었고 질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거예요. 아까 양적인 문제가 1가구 1주택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확보를 하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미 달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질적으로 양호한 주택이 있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의 주택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벌어들인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에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결국은 내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면 정년이라고요. 정년. 그러면 그 안에서 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는 참 망설이고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하고요. 그럼 주택 정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공급 확대 정책이 있고 그 밑에 가면 구매력 강화 정책이 있죠. 네, 구매력 강화라는 게 그래도 수요예요, 수요.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 측면을 갖고 얘기할 때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공급을 늘려줄 때 자 거기 보면 신규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게 있고 재고주택의 보존과 개량이 있죠.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신규를 버리고 내가 그랬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덤벼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얘기냐 기존 주택은 이미 기반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함으로써 공급이 늘어난 효과를 가져오는 게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주거지를 조성한다,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얘기는 기반시설 설치서부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어때요?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오래된 지역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악용이 돼가지고 주택을 아예 건축을 할 때부터 수명이 3, 40년짜리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서구처럼 주택의 수명이 100년, 200년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독일 같은 경우도 192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20년대 이전에 지어지면은 오래된 주택, 이후에 지어지면 신축이에요. 그때부터 걔네는 건축공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죠. 강화하는 방법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거기 3번에 보면 서민을 위한 저당 금융제도에 등재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지원을 확대시켜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거기 2번에 보면 주택 규모 분포를 개선하는 것 있죠.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8평, 10평, 12평, 15평 이런 거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양하게. 근데 문제는 소득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적은 평형도 소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금융상의 지원이 뒤따라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 이제 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나오죠. 그럼 별표해야 돼요. 별표를 한 2개. 자, 임대주택 정책을 가면 크게 임대료 규제가 있고, 임대료 보조가 있고,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먼저, 우리나라는 임대료 규제해야 안 해요? 우리나라는. 임대료 규제한다, 안 한다? 아니, 할 거 아니에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규제는 하는데 이게 사문화돼 있다고.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거야. 법으로 정해진 거고. 옛날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임대료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정치하는 양반이 1년에 한 번씩 올린다는 거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그래서 법안을 발의해서 이거를 2년으로 바꿨어요. 2년.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생기고 난리 난 거예요. 왜? 1년에 500만 원씩 올리는 건데 2년에 한 번씩 올리라고 그러면 집주인들이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올리겠냐고. 물가 상승 감안해서 1500을 올리지. 그럼 서민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보증금 올리지 못하면 집마당으로 내몰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때 사회문제 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죠, 지금은. 어쨌든 임대료 규제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2차 대전 당시에 영국에서 도입했던 제도예요. 임대료 규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이잖아요. 폭격에서 주택이 파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쟁 중인데 새로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규제한 거예요. 몇 프로 이상 올리지 마라. 이렇게 했던 게 시초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당연히 안 나오죠. 그죠? 임대료제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나요? 영국, 이탈리아 얘기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임대료 규제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요. 근데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돼요. 아까 우리나라 임대료 보조해준다고 그랬죠? 얘네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급이 이론적으로는 불변이에요. 이론으로는. 근데 얘네 이론 안 내요. 응? 얘네도 이론은 안 나와. 이론으로 주로 나오는 게 임대료 규제고, 얘는 기본적인 사항만 알면 되고, 공공임대주택은 종류만 알면 돼요. 즉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의 주택이 있죠. 이 주택의 종류만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패턴은.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 장기 이런 변화 안 물어본다고. 안 나온 지가 10년도 넘었어. 왜 그거 안 낸다고 얘기하냐면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단기와 장기의 변화를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해서 1분 안에 풀겠어요? 그거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 계속. 어? 그래도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5월 달에 심화과정 들어가면 그래프 그려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프 안 그려도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니 왜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그래도 이론에 있으면 이론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단기 장기를 정리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단기 장기가 들어와. 선생들이 문제 낼 때. 그러면 그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지우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까지도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건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규제예요.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제 일환이에요. 자, 최고 가격제라는 건 정부가 상한선을 정해주고 이거 이상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은 단기 정책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는 단기에만 효과가 있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규제 임대료 있죠. 규제 임대료가 있고 시장 임대료가 있으면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낮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어떨 때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요? 공급이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어떨 때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요? 어? 자, 탄력적을 버리고, 비탄력적. 아니,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어디 있죠? 아니 우리가 틀렸다고 그래서 옥상으로 가라고 그러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는. 그런데 내가 한번 틀렸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할 때는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리하면 되는 거지.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거지. 꼭 그 사람이 틀렸다 맞고 이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면에 나오지도 않아. 어? 그 사람이 누군지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나중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아무 개가 합격을 했느냐? 이걸 궁금해하는 거야. 어? 자, 그래서 이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규제에 따른 효과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요게 시장 임대료야. 현재. 그런데 정부가 규제하는 거야. 이거 이상은 받지 마라. 그죠? 그러면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하락한 거예요. 그 단계에 나타나는 건 일단 임대료가 하락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니까 임차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그래서 임대료 하락에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게 원래는 이론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하락한다 뭐 이런 거는 선생들이 갖다 붙이는 것도 있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면 임대업자는 이익의 손해예요. 손해잖아. 그럼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다시 올려야 되잖아. 올리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공급을 줄여야 돼. 근데 단계는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어떨 때? 비탄력적일 때 임대료 규제에 따른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임대료가 다시 상승하게 되면 이 효과가 없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이게 단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많이 증가하지 않아요. 왜 많이 증가할 수가 없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때,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5억씩이었는데, 정부가 2억 이상은 받지 말라고 통제했어. 그러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냐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현찰 2억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게. 근데 이게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죠. 근데 장기는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돼서 5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장기가 되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어떻게 돼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사업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공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대신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사람들은 집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수요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게 주는 건 공급이 증대된다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질 있죠? 질이 어떻게 돼? 하락하는 거예요. 왜? 집 구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주택이 없어. 없는데 집 보러 가면서 도배장판 해줄 거죠? 이러면 그냥 아웃이야. 그렇잖아. 있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딱 집 보러 갔을 때 비가 셀 수도 있다? 아유, 우산 쓰고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지만 여기서 계속 집을 하나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그런 걸 세상 물정 모르는 입차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옵션에 에어컨은 하나 있어야 뭐 내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직도 직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양반.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질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를 기본으로 잘 물어봐요. 공급이 증대된다, 질이 좋아진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규제 임대료하고 시장 가격 이렇게 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시장에서는 음성적인 거래가 발생해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암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중 가격 문제가 도래하는 거예요. 직구하기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 임대료고 이게 규제 임대료인데 이거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중 가격의 문제. 그래서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자 간의 갈등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직계 비속 있죠? 뭐 아들이나 뭐 얘 딸들이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얘들이 이번에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걔네가 들어와서 집을 비워줘야겠다.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아들이 들어온다고? 지난번에 딸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없던 아들이 들어온다고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하면 안 해도 돼.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통비용에 대한 증가했죠. 임차자들의 주거 이동이 어떻게 돼요? 제한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서울에서 50만 원에 임대 살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으로 발령이 되는 거야. 그럼 부산에 가면 이거 줘도 집 못 구하는 거야. 그러면 가족이 갈 수가 없어. 나 혼자 원거리를 어떻게 돼?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에서 나타나는 건 부작용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도시학자들은 도시를 파괴하는 건 전쟁에서만 파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도 도시는 파괴될 수 있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제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제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안 없어지느냐?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립서비스예요. 정부가 재정 지출하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아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뉴인 거예요. 제가 당선이 되면 임대료 규제를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면 약간의 단기적으로 잠깐의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혜택 보는 사람도 있고 선거는 계속 돌아오고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해본 거.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는 장기의 변화 있죠? 그래프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뒤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 계산 논리가 등장한 게 있는데 이게 오래간만에 등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년도 넘은 시점에서 작년에 이 계산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거기다 갖다 대입만 하면 돼요. 대입만. 거기 2번에 가면 수요함수가 1000-2P라고 돼 있고 공급이 100 플러스 4P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얼마로 규제했대요? 120으로. 그럼 P에다가 원래는 균형 가격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돼요. 이거 수요함수, 공급함수 계산하는 거 기억하나요?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 했었을 때 수요함수, 공급함수 계산하는 것 있죠? 자, 거기 수요함수가 얼마야? 1000-2P, 공급함수는 100 플러스 4P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호는 부호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묶었을 때 등호를 넘어가면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넘어가면 1000-100 있죠? 100은 4P 플러스 얼마? 2P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몇 P? 6P. 1000에서 100을 빼면 900이잖아요. 그럼 P가 얼마예요? 응? 100? 50이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얼마로 규제한다고 돼 있어? 120이니까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시장에 아무런 변화가, 만약에 이 문제가 200으로 규제했다. 그러면 시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돼.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통제했으니까. 그 이하로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120으로 통제한 거 아니에요. 그럼 P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20. 그러면 100 플러스 4 곱하기 120이잖아. 그러면 2 곱하기 120 하면 얼마야? 240. 그럼 1000에서 240 빼면 760. 4 곱하기 120 하면 480이고 100 하면 580. 이게 수요고 공급이잖아. 그럼 760에서 580 빼면 응? 거기 답이 몇 호라고 돼 있어요? 180. 180 나오잖아. 응? 단순 대입이잖아요. 단순 대입. 그런데 문제는 뭐로 히트를 친 거냐? 오래간만에 나왔다는 거야.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있는 경기의 수요함수 공급함수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랑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또 부딪힐 수 있는데 갑자기 임대료 규제래. 이게 또 전혀 다른 세계로 생각하는 거야.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냥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또 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작년에 문제 나왔다고 열심히 이제 준비하죠. 올해 안 나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몇 년 세월을 지난 다음에 갑자기 한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2번. 이거 오늘, 이번, 작년까지 하면 3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가면 임대료 보조라고 돼 있죠. 이거는 정부가 주거비의 일부를 뭐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보조를. 그런데 이 보조를 해줬을 때 그 밑에 가게 되면 임대료 보조의 효과에 따라서 단기적 효과, 장기적 효과라고 돼 있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수요자 있죠. 수요자에게 보조해 주게 되면 소득 보조가 있고 집세 보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175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 수요측 보조금이라고 나오죠. 거기에 집세 보조하고 소득 보조에 두 가지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에서는 보조를 해줄 때
소득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현물로 주는 게 있어요. 현물은 쌀이나 라면으로. 그러면 가격 보조는 뭐냐면 쿠폰으로 주는 거예요. 쿠폰으로.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쿠폰의 발행이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활성화는. 한 오래전 얘기죠. 한 7, 8년, 10년도 더 된 얘기 같은데, 지금 저기 영유아 지원금 있죠? 걔네들에게 아마 20만 원이가 얼마나 현금으로 줄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모 정치인이 우리도 선진국을 따라서 쿠폰으로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한번 말을 흘렸어. 언론에 떴을 거 아니야. 거의 죽을 뻔한 거 아니야. 그게. 그거 저기 뭐야, 그 카페가 만보 이런 거, 만카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많지도 않은 돈을 쿠폰으로 주면 그걸로 어디서 소비하라는 얘기냐서부터 시작해갖고 난리에서 없었던 일을 뺀 거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자, 20만 원 주는데 현금 받는 게 좋아요? 쿠폰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이게 유리한 거예요. 소득 보조가 현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측면에서는 집세 보조 있죠? 이거는 집세로만 사용하게끔 보조해 주는 거예요. 현금이 들어와도 우리가 어디에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줬잖아요. 해줬는데 거기서 만약에 미분양이 생기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소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면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그때 인천 계양하고 경기 평택 있죠. 여기에 공공임대를 공급했어. 여기는 100% 분양이 됐어. 근데 여기는 미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선호하는 지역은 선호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배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임대료로만 쓰게끔만 규정을 하게 되면 미분양이 생길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책 측면에서는 뭐가? 집세 보조가 유리하고 소비자들의 효용 증대 면에서는 현금 주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대신에 소득 보조, 집세 보조 했을 때 그러면 주택 서비스 외 다른 재화의 소비 있죠? 이게 늘어나는 거는 소득 보조, 집세 보조 중에 어느 게? 응? 어느 게? 응? 둘 다. 개론에서 한쪽만 되는 경우 거의 없다니까요. 아니, 현금으로 줘도 다른 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집세 안 내고. 그러면 내가 집세로만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른 거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가구를 바꾸거나 가전을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얘를 보조해주든 주택 서비스 외에 다른 재화의 서비스 소비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선생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면서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외우지 말라고 자꾸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외우지 말라고 이해하라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봄 되면 다 물어볼 거예요. 왜 문 닫아놓고 탈출 못하게 여기 출입구 하나밖에 없는데 막 물어봐가지고 어쨌든 각인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높은 집중력이 발휘할 때가 어떠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물어보고 뒤로 갈 때 그럼 놀라운 집중력이 생겨요. 내 차례구나, 멀지 않았구나 이런 거. 근데 다행스러운 건 여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학창시절에는 앞에서부터 출발해서 틀리면 앞에서 타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으악 뭐 이런 소리가 들릴 때 나한테 점점점 다가올 때 공포감, 놀라운 집중력.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창시절에 엄한 선생 있죠? 무선 선생한테 배웠던 거는 시간이 흘러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집중력이 놀라운 집중이 생긴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해볼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그죠? 이해하겠어요? 대신에 공급자에게 보조해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임대주택 있죠? 임대주택은 뭐를 통해서 그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랬어요? 뭐를 통해서?
이거. 주택 도시기금을 가지고 장기 저리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건축할 때 생산비의 부담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할 거 아니야.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싸게 공급할 거 아니에요. 저기 남쪽에 무안인가 어디 밑으로 가면은 한 달 임대료가 10,000원인가 20,000원밖에 안 해요, 거기.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한 달에 임대료 10,000원, 20,000원 내려고 그러면 내가 주거지를 무안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료 하락에 대한 효과는 있는데 거주지 선택에는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자, 공공세 임대주택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거기 여러분들이 177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라고 해서 나와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면 거기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있죠? 거기다 별표하는 거예요. 거기 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별표하는 거예요. 그 종류를 물어보니까. 최근에 물어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영구임대는 50년이에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국민임대 있죠? 이건 30년. 그래서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을 지원받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행복주택 있죠?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얘네 세 개를 묶은 게 4번에 나오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이에요. 세 개를 묶어본 게. 왜냐하면 임대주택의 종류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통합공공임대라고 명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장기전세가 20년이에요. 기간 그 20년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주택 중에 보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분양으로 전환해 준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분양가 산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입장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기 LH 공사나 이런 데서는 그 소득이 낮은 계층 있죠. 그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전세 임대 같은 거, 매입 임대 이런 걸 해요.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주택도 보게 되면, 나중에 광고 나올 때 보면, LH 임대 가능 주택이 있고, 안 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운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종류 정도는, 제목 정도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용어라고 돼 있죠. 걔도 별표해야 돼. 걔도 별표하는데, 요 중에서는 4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 있죠. 5번에 장기일반 민간임대 있죠. 얘네가 10년이에요. 기간이.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만 나온 게 다음 중에 공공주택 특별법상에 공공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애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답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였다고. 제목이 공공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한 거예요, 그거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만 명이 원서 접수를 해서 시험장에 한 6, 7만 명이 올 때 6, 7만 명 중에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올림픽 정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참가의 의의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상식으로 푸는 거예요, 상식으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원서는 접수했겠다. 돈은 아깝고 그냥 또 시험 보러 간다고 그랬는데 토요일 날 또 집에 있으면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대부분 1교시 끝나면 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원래 2차까지 접수했는데 1차 못 가요. 1차만 보는 고사장은 따로 있어요, 또.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원서 접수할 거 아니에요.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한 학교에서 볼 수도 있어요. 한 학교에서. 원서 컴퓨터를 할 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며칠이에요? 30일인데, 들어가 봤더니 학교가 없어. 다 찼어. 그러면, 여기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쪽 지사에다 전화해.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없다고 TO가 얘기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들어가시면 열려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한 학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보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응? 막 흩어지지 말고
작년에도 흩어져가지고 선생들이 다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데 몰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 강동과 집인사람, 강동과 두 사람, 세 사람. 세 분은 같은 학교로 갔는데. 그럼 나머지 뭐 광진 아니면 남양주 뭐 또 뭐 있어요? 남양주 옆에 뭐 있어요? 하남, 그쪽이 집인사람. 그럼 그쪽으로 딱 해갖고. 그러면 학교가 일단은 2개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잖아요. 2개로. 그러면 선생들이 한쪽에 2명, 3명씩 갈 수 있잖아요. 모아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다못해 커피라든가 뭐 갖고 가서 파이팅 한번 해주고 오고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